현재 시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프닝에서 크게 두 가지 키워드 꼽았잖아요. 네. AI 디스럽션 그리고 이제 관세 불확실성. 네. 진짜 사실 AI 얘기 요즘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AI 공포에 이어서 또 AI 디스럽션 뭔가 이제 파괴 이후에 뭔가 재창조되는 파괴적 혁신 좀 이런 뉘앙스죠. 네. 예. 거기다가 또 최지연 아나운서는 디스토피아, AI 디스토피아. 예. 영어에서 D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부정적인 있죠. 뉘앙스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게 또 시장의 센티멘트인데 한동안 일단 사고 나중에 물어보라 하더니만 네. 뉴욕 시황에서 예, 예. 올라가는 막 주식 일단 사고 왜 올라갔지라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라 했는데 네네. 어제 또 시황에서는 그게 보이네요. 일단 팔고 나중에 평가하라. 일단 팔고. 예,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예. 저는 그리고 오픈 AI 왜 그렇게 저는 이 개인적인 이 편견이라는 건 안 좋은데 제가 네. 좀 편견이 강해요. 예. 저는 그 샘 얼트만에 대해서 좀 그 이게 관상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그런 상은 아니 뭐 좀 보여줘봐 했더니만 꼴랑 내놓은 게 뭐 AI 스피커 그 집집마다 다 한 대씩 있지 않나요? 그 정도는 아 나는 무슨 발포제 회사 저기 뭐 원통형 무슨 뭐 배터리 만들었다고 그 무슨 행사할 때 전구요를 꽂아가지고 불 들어오게 하는 그거 비슷한 어떤 이미지를 느끼네요. 샘 얼트만의 그 퍼포먼스에서. 아유 뭐 많이 올라와서 또 그렇겠죠. 예. 그런 야간 면도 선물은 있고.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예.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뭐 국장 탈출, 예. 기능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즘에는 빨리 국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 국장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셀 아메리카 아까 또 우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임선우 아나운서 또 그것도 보여줬죠. 파이낸스 타임스 보도도 레버리지에 빠진 한국 개미들. 네네. 파이낸스 타임즈가 그 정도로 씁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지금. 예. 사실 요즘 국내 증시 보고 있으면 포모 현상이 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예, 그렇죠. 뭐 두쫑코 요즘은 또 쌓여 있다면서요. 이게 한국입니다. 굉장히 그놈이, 빠르죠. 무슨 뭐 버터 무슨 뭐 크라운 제가 무슨 칩 그거 슈퍼에서 아 옛날 허니버터 칩이요? 슈퍼 허니버터 슈퍼 사장님들 그걸로 막 갑질하고 했는데 누가 요즘 허니버터 먹습니까? 두쫑코 사준다더니 언제 사주는 거예요? 인기 다 떨어지. 아니 원래 소장님 줄 서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드리려고. 이제 사주려고 그래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LS증권 디지털 영업본부 염승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염이사님. 우리 또 염이사님 모셔놓고 오늘 아침 둘이가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 아유 저는 염이사님 또 주말 보내고 네. 토일 월 나흘 만에 다시 뵙는데 네. 또 금요일하고 약간 또 분위기 싹 달라지는 느낌 아닙니까 또 이게?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만 해도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글쎄, 뭐 별 사실 걱정 없는. 뭐 미국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아주 나쁜 건 아니었는데 네. 확실히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사실 국내 증시도 어제 보니까 윗골이 달아버렸잖아요. 윗골이 좀 맞아요. 코스닥은 밀려버리고 차라리 어제 오후는 장이 안 열렸더라면 싶은 예.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좀 이제 사실 비트코인도 좀 걱정도 되고요. 비트코인. 이 그러네요.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금융회사들도 비트코인 투자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빠지면 사실 또 마진콜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또 멀쩡한 자산 팔아버릴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가격이 좀 진정돼야 돼요. 사실은 좀. 근데 그래요. 어제 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좀 우리나라 증시만 보면 사실 딱 보면 차트 보면 별일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그 우리나라 증시를 벗어나서 특히 이제 미국 쪽을 바라보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좀 금융시장 흐름 자체가 맞아요. 금융시장 흐름이 예, 제가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음. 진짜 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서 깜짝 놀란 게 미국의 그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네. 또 보니까 또 뉴욕에서는 지금 분리자들 역대급 눈폭풍 때문에 또 네. 항공주들까지 우수수 떨어지고 뭐 카드사들 그렇고 지금 상황이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지금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진통 과정 같아요. 뭔가 좀 변화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그랬죠. 정말 지난 3년간 미국 M7 날아갈 때
한국은 뭐 철저하게 철저하게 소외받고. 소외당했죠. 근데 사실 M7 네. 갈 때 미국 기업들의 뭐 절반 이상도 못 갔어요. 뭐 심지어 반토막도 수두룩하고. 맞아요. S&P 네. 500도 보면 되게 못 갔죠, 사실은. 네. 그 안에서 M7 빼면.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작년 말하고 올해 딱 들어와서는 M7 힘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AI가 이게 오히려 호재가 아니라 뭐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지금. 네, 돈만 빨아먹고 네. 그리고 오히려 오늘 IBM도 폭락을 하고 IBM 맞아요. 예. 아우, 대표 참- 기업이잖아요, 소프트웨어. 예. 이 기업마저도 AI가 이제 이거 대체할 수 있다. 그 이러니까- 엔스로픽에서 나온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클로드 이 코딩 프로그램인 것 네.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계속 지금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그런 기업들 시총이 좀 크거든요. 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작잖아요. 네, 그렇죠. 하드웨어가 크다 보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도 보면 국영제 산업은 막 신고가 난단 말이에요. 뭐 그 농기계 만드는 디어가 막 신고가 나고 예.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디어. 아니 AI 시대에 옛날 회사들이 막 월마트, 그다음 뭐 최근에 맥도날드, 오늘도 뭐 프록터앤갬블, 뭐 이 전통 소비재 네. 기업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그동안 이제 기술주에 대한 AI에 대한 노출도를 미국은 네. 먼저 3년 동안 달렸기 때문에 예. 되게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예. 저는 좀 피곤한데 AI가 지금 최근에 또 소음이 돼버렸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거나 아예 뭐 맥도날드는 벗어난 기업이죠. 그런 거라든가 AI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뭐 국영제 산업들, 뭐 메모리 반도체, 네. 아니면 뭐 굴삭기도 필요하죠. 뭐 그렇죠. 구리도 필요하고 음. 이런 쪽은 오히려 그 가고 근데 그쪽이 시총 비중이 큰 거는 또 아니니까 우리랑 정반대죠 한국과. 네. 그래서 미국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땐 달러 인기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달러 자산 말고 그러니까 뭐 미국 연기금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이제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여전히 미국 주식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네. 하는데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들은 네. 달러보다는 좀 비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좀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게 금이었고 네. 이제 근데 비트코인은 또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좀 어쨌든 철저하게 좀 소외받고 있고 예. 그게 이제 원자재 쪽으로 뭐 구리도 갔었고 최근에 이제 이란 리스크 터지니까 또 원유 쪽으로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글쎄. 그래서 한마디로 비달러 자산을 계속 좀 찾아서 예. 이동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좀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예전같이 좀 힘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미국 쪽에서 뭔가 계속 좀 소음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처럼 힘을 못 낸다 계속 이렇게 저점을 낮춰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도 뭐 솔직히 말하면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시장 가격이 급락하면 죄다 올라니 야왜 올라? 왜 빠져?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염이사님 보시기에 지금 가상화폐 이쪽에 뭔가 이렇게 큰 변한 거예요? 아니면은 잠시 이렇게 묻던 뭐 유동성이 좀 수급이 좀 그 비었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지난 뭐 10년 보면 절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렇죠. 10년을 그렇죠. 보면 뭐 여전히 비트코인은 맞아요. 이길 예. 자산이 없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고점 대비로는 거의 네. 반토막이니까. 근데 이제 오른 거 생각하면 굉장히 네. 많이 오르는데 근데 올랐는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좀 우리가 투자하기 어려운 게 가치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 삼성전자 딱 가치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얼마 실적 나오니까 예. 뭐 퍼 몇 배 해가지고 어. 이익 추정치 꺾이면 아 이거 꺾였구나 하고 또 대응하면 되고.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수급 논리가 좀 되게 강하고 정책 논리가 좀 강한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의 좀 그 약간 인기가 좀 떨어졌던 이유는 일단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예. 트럼프 호재를 이제 급격히 한번 또 반영했잖아요. 작년에 예. 당선되고 나서.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후로 트럼프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콧베센트 그게 치명타였어요. 뭐예요? 비트코인 우리가 매입할 이유가 없다. 아. 이게 급락하면 방어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뭐 멘트가 비트코인은 있었죠. 뭐 준비 자산으로 만들겠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정부 쪽에서. 근데 예. 베센트 장관이 일단 손을 그어버리니까 이게 뭐지 한 거죠. 좀 사실 좀 황당한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간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염인석께서 보시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 이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 시장에는 뭐 같이 이렇게 더불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할수록 이쪽이 조금 찬밥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어서 약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이렇게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근데
약간의 이제 경쟁 관계일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코스피 볼 때 삼성전자가 일단 가장 대표죠. 뭐 좋든 싫든 간에. 네. 그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암호화폐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당연히 가상화폐 시장 자체는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도 결국엔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좀 미국도 아직 그 법안이 좀 이 통과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클래리티라는 법안이 있는데 예. 그거 이제 토큰화하거든요. 이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삼성전자를 이렇게 쪼개버리는 거죠. 예. 디지털 증권으로. 예. 예.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는 건 법안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아직은 좀 이렇게 여러 좀 이해관계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정책이 자꾸 지연되는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럼 비트코인 대신에 또 금으로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비트코인 인기를 떨어뜨리게 만든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나올 호재가 저번에 이제 한번 한참 올랐을 때 ETF 편입도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 맞아요.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원래 비트코인은 기관이나 이런 쪽보다는 개인 선호 좀 시장인데 네. 기관화 또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또 파는 고래들도 나왔던 것 같고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비트코인에 좀 호재가 없는데 뭔가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호재 같은 거 그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런 게 안 보이고 지금도 계속 좀 손절매하는 그런 좀 청산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레버리지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거 비트코인도 어쨌든 뭐 제가 비트코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라도 좀 진정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계속 혹시라도 무너지면 이게 금융시장에 또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계속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트래티지 매수 평균 단가보다도 지금 한참 내려와 네, 있는 상황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7 얼마였죠? 75,000달러였나? 그 정도 되는 그 것 정도로 같아요. 알고 있어요. 스트래티지 예. 지금 비트코인 매입 단가가 64,000달러니까 그래요. 많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스트래티지가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저희 또 관세 불확실성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오히려 좀 수면 아래서 좀 잠잠했던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금 다시 좀 떠오르는 느낌이고 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맞으니까 더 때리는 느낌처럼 지금 10%에서 15%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그냥 관세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걱정 안 같아요. 해도 된다. 그냥 다 소음 같아요. 그냥 뭐 소음. 더 나쁠 게 뭐가 있는 거죠? 이 근데 왜- 상황에서. 사실은 뭐 15%라고 볼 것 같으면 달라진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오히려 아세안 외국- 국가는 좋죠. 뭐 베트남 이런 데 관세가 확 떨어져 버렸거든요. 거기는 뭐 인도 같은 경우가 30%가 넘으니까 거기는 관세가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LG전자가 이제 그런 이제 해외 공장 갖고 있는데 네. 동남아 쪽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죠. 이 회사들은 이제 어제 특히 LG전자 중심으로 급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세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부 좀 좋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뭐 더 달라질 거는 없고 이제 그거죠. 좀 불확실한 거죠. 그냥 기존의 관세가 그냥 정해져서 이렇게 그냥 고정돼서 기업들이 그 사업 계획 짜면 되는데 이젠 또 트럼프가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 10에서 또 15로 올렸고 또 슈퍼 300일조인가요? 그거 네. 이제 조사해가지고 맞아요. 그건 사실 아무데나 다 때려버리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나중에 몇 달 후에는 또 무슨 공포가 올지 모른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50일 동안 15%니까 네. 이제 3월이라고 치면 딱 5달 후거든요. 예. 8월이에요. 그러면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아요. 음. 그 150일 지나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또 연장이 돼요. 네, 네. 근데 의회에서도 저기 중간 선거 달려 있기 때문에 예. 이 물가 부담 생기거든요. 계속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힘은 이 관세 힘은 이제 그 중간 선거 다가올수록 힘을 쓰기가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슈퍼 300일조는 조사 기간만 최소 6개월 걸리거든요. 네, 네. 그거 9월에 만약에 조사 끝난다고 했는데 중간 선거 2달 남기고 때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본인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실효 관세율이 좀 오히려 떨어지는 쪽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세율은 우리로 보면 변동은 없는데 예. 전 세계 이게 총 합으로 보면 일단 떨어진 건 맞죠. 예, 아까 아세안 국가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정말 트럼프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관세를 때리는 것만 아니면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지만 뭐 그런 게 나오면 또 변동성 커지겠죠. 근데 사실- 중간 선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네. 변수가. 그래서 이거를 본인 함부로 이렇게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작년 4월처럼 밀고 나가면 이건 거의 뭐 자살골 넣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4월에 중국에 또 가잖아요. 그런 협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관세 때문에 혹시 노이즈가 생겨서 시장이 흔들린다면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저는 오히려 작년 4월처럼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관세 부분은 그렇게 좀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는 중국이고 우리나라처럼 뭔가 이제 관세 상한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대미 투자까지 약속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약간 기존보다 약간 손해인 입장인 거고. 근데 뭐 우리는 손해라기보다는 그냥 큰 뭐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중국에서 이렇게 뭐 미국하고 이제 그뭐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에서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간 거는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아 그렇죠. 명확한 건. 예, 예. 그래서 증시에 일부 기업한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뭐 큰 대세 메모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영향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전에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관련해서 올렸던 그 트루스 소셜의 네. 메시지에 이렇게 다운표를 한 게 두 개 있어요. 아, 플레이 게임스 장난치는 나라들, 관세 갖고 장난치는 나라들 그리고 이렇게 수년간 또는 수십 년 동안 리프트 오프라고 해가 거기다 또 미국을 뜯어먹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저 장난친다 어떤 의미인지 근데 작년에도 저런 워딩 계속 썼던 것 같은데 예. 작년 3, 4월에 작년 3, 4월에 네, 계속 썼죠. 예. 네, 우리나라도 막 맹비난하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자, 어쨌거나 뭐 불확실성 해소는 아니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그렇죠. 남아는 있고 예. 현실적으로 크게 대법원 판결 이전하고 이어하고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아직까지 없고 네, 근데 오히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관세 완급 관련해서 뭐 소송 걸리겠지만 예. 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속 소송전으로 뭐 5년 끈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네. 어쨌든 이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달라질 건 또 없잖아요. 여기서 뭐 환급 받으면 좋죠. 받으면 되게 좋은 거고. 근데 환급에 대한 언급 자체는 없었잖아요. 네, 근데 못 받아도 그게 뭐 증시 악재는 아니거든요. 환급이란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수입업자들이 내는 게 관세인데 네. 그죠? 근데 그 관세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도 한 절반은 비용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예. 각각 이렇게 예. 주는 거죠 거기다 그냥.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환급되면 되게 좋긴 해요. 근데 그걸 일일이 입증하고 우리가 얼마를 그거 했다 그게 어렵죠. 그리고 쉽지가 우리 않아요. 기업이 어느 기업이 과연 먼저 총대 메고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찍혀버리는데. 예. 그래서 쉽진 않지만 그래, 막 연방 예. 대법원도 골치 아프니까 환급 예.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조차도 안 맞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거 질문도 어렵네 이제. 뭐요? 아까 참 말씀하셨잖아. 뭐 월마트나 아, 뭐 무슨 기업. 뭐 농기업 같은 그런 예. 회사들이 올라간다 했는데 이제 또 신조어가 나왔네요. 할로, HAL로, 할로, heavy assets. 자산 가치는 높은데 그 대신 low obsolescence. 그래서 노후화, 진부화되는 그거는 좀 천천히 가는 이런 주식들이 이제 기술주에서 이쪽으로 할로 주식 쪽으로 그렇게 조금 이제 시장의 수급이 간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이제 염이사께서 말씀하신 지금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 하는 거고 이게 미국이라면 우리 쪽도 그러면 하다못해 그런 조짐이 있나요? 우리는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 예. 이제 ABSM 무거운 자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하, 예. 예. 이제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이미 이제 미국은 옮겨가기 시작했고 네. 사실 무거운 자산은 우리 한국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한국은 굴뚝 산업의 아. 최강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중국 제외하면 세계 1위죠. 중국 제외하고 네, 중국 제외. 옛날에는 그 지위가 독일하고 일본이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 예전 같지 않죠, 사실. 독일 시가총액 1위는 사스 기업이에요. 삽, SAP. SAP 여기는 AI에 직격탄 맞는 기업이죠. 주가가 한 30%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 시총 1위. 예. 예. 여기가 한 300조 될 텐데 시총 1위가. 그리고 대부분 독일은 이제 그 통신회사랑 금융사, 보험사가 되게 시총이 커요. 그리고 이제 BMW, 벤츠 있고 네. 이런 정도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조방온 있죠, 로봇 지금 대장도 현대차 있죠, 삼성바이오 있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탈세계와 AI 이 산업에서 수혜 기업들이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다 포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가 이렇게 1등하는 건 맞아요. 지금 시대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 시장도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가 좀 가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도 이런 분위기라면 이거는 한국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3년간은 소프트웨어 시대였어요. 네. 한국은 안 갑니다. 아, 철저하게 소외받았죠. 네. 예. 그나마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타고 간 거지. 어허. 삼성전자도 전혀 못 갔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뭐 네이버, 카카오도 전혀 AI에서 뭐 소외돼 버렸고. 근데 지금 이제 요 분위기가 미국에서 흘러가는 요 분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은 대표적인 굴뚝 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한국 증시에는 이 부분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좀 호재로 좀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무거운 자산들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뭐 기름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참 옛날에는 이런 산업 뭐 이제 볼 게 뭐 있냐, 몇 년 예. 전만 해도 예. 이거 구경제 산업, 이제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안 되고, 근데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우리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게 트럼프가 막아줘 버린 거죠, 사실은. 방어막을 쳐줘 버렸죠. 예. 중국 건 안 써버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높은 가치를 부여받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도 이런 한 번 이렇게 뭔가 변화되면 이게 그냥 한 달 만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꽤 오래 가요, 사실.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 자료 보니까 주도주의 유효 기간이 보통 한 18개월에서 한 20개월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면 이거 바뀐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요 흐름으로. 그래서 조금은 상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좀 구경제 산업이 시장 좀 이끌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에서 사들인 금액이 1조 원이 좀 넘고, 또 미국에서 사들인 게 한화 기준으로 5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좀 이제 약간 좀 다른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단기에 좀 급등했으니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사실 약간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예. 좀 이제 보면 국내 주식은 참 작년부터 많이 안 사시는 것 같고, 작년부터. 작년부터 사실 그렇게 강세장에도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순매도했거든요. 사실 작년에 네. 맞아요. 순매도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엄청 사셨죠. 네, 9월부터 네. 샀어요. 작년 9월, 작년 10월에는 거의 한 9조 가까이 산 거, 한 달 만에. 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럼 연초에도 계속 사고 2월에도 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개인 투자도 비슷해요. 일본도.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은 개인 투자분들이 좀 미국 주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기관 투자는 또 반대로 하고 있죠. 글로벌 기관 투자는 미국을 좀 줄이고 신흥국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걸 지금 생각하고 네. 인기가 떨어지니까 예. 자산 배분 해버리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개인의 선택은 미국 주식인데, 근데 여기도 이제 좀 달라진 게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많이 샀었죠. 요거 좀 팔고 메모리 기업들. 한마디로 사실 마이크론, 샌디스크도 어떻게 보면 구경제 산업이거든요. 메모리도.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약간 이제 변화되는 건 좀 특징인데,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 사는 거는 변함은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팔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ETF 거래가 개인한테는 이게 금융 투자로 잡히거든요. 네. ETF가.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은 파는 거는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근데 ETF를 더하면은 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지난 그 1월 말 한 일주일 동안 예. 개인 투자들이 코스닥 ETF 한 5조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순매수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게 예. 금투수급에 잡혀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만 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은 개별 기업 고르기 좀 그러니까 지수는 좋고 그냥 지수형 ETF로 계속 좀 투자하시는 네. 그 수급까지 합치면 예. 뭐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산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유현민 사님 설명하시는 중에 지금 옆에 이제 자료 화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초 미국 주식 순매수액인데 작년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러니 지금 미국 정리하고 양도세 면제받고 RIA 계좌로 들어와서 국장해라라고 하는데 우리 개인들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좀 전에 그 앞에 나왔던 화면 보니까 미국 기술주들 주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해주네요. 엔비디아 팔고 저렇게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 사니까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는 최근에 진짜 날라갔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못 가고
와, 우리 국민들 엄청난 세력이네요. 대단한 거예요. 이러면. 대단한 거야. 수학개미. 촉이 대단하기도 하고. 개미가 아니죠, 이 정도면. 이건 개미가 아니죠. 네, 개미가 아니죠. 와, 저거 하나만 봐도 그러네. 샌디스크를 수학개미가 만들었구나. 와, 갖고 계시지? 뭘요? 샌. 아니에요. 아니요? 네. 이상한데? 저런 걸 안 들고 계실 이유가 없는데. 아, 저 국장 비중이 더 높아요, 지금. 꼼짝도 안 하는 그거? 아니요. 아, 그것도 말고. 걔도 조금씩 올라가요. 급하게 안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고. 아, 이게 남의 포트를 일부라도 안다는 것은 나에게도 불행이야. 자꾸 신경이 쓰여. 그러네. 그렇다. 아니, 근데 조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아까 처음에 여미사께서 말씀하신 조금 뉴욕장이 미국을 지금 정리한다고요? 아니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어, 조금 결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 기업마다 또 다르니까. 네, 기업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수는 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수는 재미가 없을 예, 수가 그러니까 있는데. 두 가지 그 달러 인기 시들한 거랑 네. M7의 힘이 좀 빠지는 거. 이 시총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미국 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국영지 산업은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을 무조건 줄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거죠. 내가 그동안은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미국만 하신 분들 계세요. 네. 다른 거 안 하시고 예. 미국 주식만 예. 오직.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자산을 좀 일부는 저는 국내 쪽으로 좀 일부 돌릴 필요는 있다. 뭐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P 500을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 난 뭐 은퇴할 때까지 하겠다.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계속 나오는 뭐 저도 이제 외국계 뭐 보고서라든가 최근에 이제 외신 보도 보면 공통적인 현상들이 달러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좀 신흥국적으로 좀 해야 된다. 제 브라질도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주가 요즘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 얼마 전에 그 13 보고서라고 해야 돼요? 13 보고서라고 해야 돼요? 거기에서 드러켄밀러 보면은 브라질 쪽 네. 비중 막 얘기 나왔잖아요. 물론 네. 그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맞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들의 그런 이제 기관 투자들도 이제 약간 그런 포지션을 좀 잡는 거죠. 사실 브라질 좀 변동수 너무 크잖아요. 환율 변동수. 근데 이 브라질 경기가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게 원자재 값이 오르는데 그 전체적인 글로벌 좀 물가는 예전보다 낮은 상태거든요. 인플레 압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좀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주가 좀 오르거든요. 근데 원자재 갖고 있는 국가들이 신흥국이 많죠. 개발도상국. 네네. 근데 뭐 구리라든가 또 금도 그렇고 이런 이제 기금속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예. 거기에 또 국내 증시나 지금 대만이나 일본을 보면 어쨌든 미국의 파트너죠. 파트너고 AI 시대에 그런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최강국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이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약간 다변화하는 것도 자산 배분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무조건 뭐 해라가 아니라 네. 이런 변화가 생겼으니까 내가 미국만 하신 분이라면 일부 자산을 무조건 뭐 한국만이 아니라 일부 좀 탈달러 자산으로 좀 약간 한 20%라도 옮겨가는 게 저는 좀 낫지 않나. 그게 뭐 금도 괜찮고 구리도 괜찮죠. 그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0.3%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5,868. 코스닥도 0.3% 상승 예상됩니다. 1,156으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9만 4,600원.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지금 예상 체결가는 95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9만 9,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8만 원이고요. SK스퀘어가 1.7% 하락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4%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125만 2천 원. 기아입니다. 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1.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2천 원, 알테오젠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1만 2천 원이고 에코프로 BM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레인보 로보틱스 모두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1.8%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19만 3천 원. 코오롱 티슈진, 케어제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리노공업 호가는 95,500원, HLB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는 7분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형주들 내에서는 지금 현대차, 이제 기아가 지금 호가에서 움직임이 약간 좀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금융주들 흐름도 좋았는데 금융주는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와, 삼성생명이 지금 호가에서는 급등이 또 예상됩니다. 예. 예.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금융주들이 조금 이렇게 부진한 어제였는데. 그러게요. 아멕스도 좀 많이 떨어지고. 네. 예. 카드사들도 그랬고. 네.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매매 추이 그 수급 정리되어 있는 숫자를 볼 것 같으면은 진짜 외국인이 우리 주식, 우리 증시를 사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쪽으로 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또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여미사님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 최근에 돈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마 돈은 이게 수급 데이터를 보면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서 그걸 집행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네. 그 들어와서 이제 뭐 그걸 ETF로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개별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주식 보면 그냥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연속성이 좀 없어요. 어떨 땐 샀다가 또 최근에 사실 2월 초에 한번 그냥 파괴적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 5천 한번 깨질 때 예. 그날 한 5조 이상 팔았던 것 같은데, 그럼 며칠 지나서 또 미국 증시 좀 안정화되고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니까 다시 다 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외국인들 우리가 수급이 예전 같으면 그냥 일관적으로 사고 일관적으로 팔기 때문에 예측이 되게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좀 보면서 하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인데,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이 집행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좀 일정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걸 들어왔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달러 자산에서 좀 빅달러 자산으로 일부 좀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좀 한국적으로 저는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좀 싶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좀 들어오지 않겠냐. 근데 그 시기가 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어쨌든 결국 돈이 들어온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게 나가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예.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그 5%를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이제 네. 보유하게 되면 공시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언제 그걸 공시합니까? 5%딱 채워지자마자 하는 날 하고 아니면 아마 그러고 나서 무슨 그러고 나서 한 며칠 한 일주일인가요? 아, 저도 그래요? 정확한 규정 모르는데 한 며칠 있어요 기간이. 며칠 있어요. 그 안에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안에는 해야 네, 된다. 안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공시를 보다 보면 이제 아주 뭐 유력한 저 아이비들이나 헤지펀드들이 그렇게 공시를 하면 그래서 그동안 올랐구나 하는 이제 사후적이나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거 보고 쫓아가는 건 어때요? 근데 그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늦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최근에 5%, 삼성전기가 5%, 블랙락이 블랙록이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니까 당연히 뭐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블랙록이 삼성전기를 예를 들면 5년 전에 샀을 수도 있어요. 5년 전부터 계속 매집하는 거죠. 예. 그 왜냐하면 이제 0%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중간에 또 사고 팔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거기서 공개를 안 하는 이상. 없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동안 모아왔기 때문에 4.99까지 갔을 거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5% 찍은 거죠. 더 샀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뭐 블랙록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공시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도 하겠죠. 우리가 공시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 지금 가격대에선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의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룰은 이제 다 공개가 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 앞으로 1% 추가할 때마다 추가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요? 1% 늘리면. 5% 넘고 나서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시 밑으로 꺾이면 그것도 아마 이제 공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5%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늘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건 진짜인 거죠. 아하. 여기서 6으로 갔다서 예. 하이닉스가.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의도보다는 요거 진짜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예,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 난 김에 저 삼성전기 뭐 언급하셨습니다만 얘가 꾸준히 우상향했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네. 이게 왜 각도가 가팔라졌어요. 네. 최근에 이게 여기서 툭 튀어오른 재료는 뭐였습니까? MLCC 때문에 MLCC. MLCC가 반도체랑 똑같대요. 그래요? 지금 그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그 설날에 예. 일본 증시는 열렸잖아요. 예. 그때 무라타 있죠, 경쟁사. 아, 일본의 예. 무라타 CEO가 나와서 예.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안에 좀 가격 인상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다. 수요가 너무 폭발하고 있다 지금. 네, 공급은 부족한데. 그러니까 MLCC가 지금 메모리랑 스토리가 좀 비슷하게 갑자기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 인터뷰를 보자마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틀 3일간 못 올렸으니까. 예. 그때 무라타랑 그 일본의 이제 유명한 그 MLCC 기업들이 다 폭등해 버렸거든요. 당시에 그 뉴스 때문에. 네. 근데 무라타하고 삼성전기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거의 과점 체제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회사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쪽으로 좀 쏠린 것 같고, 그리고 공급은 계속 부족할 것 같고, 데이터 센터가 AI용으로 계속 지어지게 되면 MLCC 사용량은 뭐 정말 급격히 늘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하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좋진 않아요. 네. 이쪽은. 그래서 이 코로나 때는 여기가 좋아서 잠깐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쪽은 안 좋지만 데이터 센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삼성전기가 만드는 기판이 있어요. 플립칩 BGA라고. 요게 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큰 기판인데 여기도 좀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또 카메라도 놓죠, 거기. 네. 로봇에. 그리고 로봇 손도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에 한번 그 이 삼성전기에서도 그 어떤 이제 인터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 지금 AI에 관련돼서 삼성전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좀 계속 강화되는데 공급이 없어요. 네. 핵심은 무조건 공급이 부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를 좀 뒤늦게 지금 쫓아가는 거 아닌가 저는. 보통 둘이 같이 가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전자 갈 때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좀 뒤늦게 이런 이슈로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작가님이 써준 내용 보니까 이사님이 우리 시장을 잡채 같다고. 잡채요? 그게 뭔 말씀이에요? 잡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예. 아 제가 앞에를 잡채. 잘라서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닌데 그 설날에 이제 제가 잡채를 먹었는데 예. 잡채 맛있잖아요. 맛있죠. 근데 만드는 건 지옥이잖아요. 왜? 너무 손이 많이 가죠. 아, 손이 많이 갔어요. 근데 먹으면 정말 요 안에서 정말 너무 이제 행복하죠. 근데 아니, 우리나라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왜 잡채 같은지 개장하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야말로 AI와 관련해서 좀 공포, 이번에 이제 디스럽션이라는 부분, 뭔가 이제 파괴적인 혁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섹터, 산업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독립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또 관세와 불확실성도 시장에 조정을 주는 좀 빌미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는 흐름 좋았고, 물론 오후 들어서 좀 힘이 빠지는 양상이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코스피는 보합권, 코스닥은 0.6% 상승입니다. 각각 5,855, 1,159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좀 올라갑니다. 지금은 0.6% 상승입니다. 어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연일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19만 4,500원, 0.78%까지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가 0.9% 상승 96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하고요. 현대차는 좀 떨어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 상승합니다. 40만 8,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상승합니다. 174만 1,000원. 그리고 SK스퀘어도 상승합니다. 기아도 보합권이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강보합으로 10만 2,3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떨어집니다. 122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2% 상승합니다. 17만 2,800원이고 알테오젠도 1.3% 올라갑니다. 41만 1,500원. 에코프로 BM 0.9% 올라가고요. 삼천당 제약이 4% 이상 상승합니다. 64만 8,000원, 5%까지 상승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 올라가고요. ABL 바이오도 1.2% 상승합니다. 19만 2,000원. 코오롱 티슈진 떨어지고요. 케어제는 1% 하락하고요. 리노공업, HLB 모두 0.5%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어제도 흐름 좋았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GIS가 지금 10% 급등합니다. 3,4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마 컨덴서도 9% 강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좀 떨어지고 아바텍 1.2% 올라가고요. 대주전자재료도 2% 상승합니다. 그리고 또 MLCC 이외에는 2차 전지 쪽 좋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 삼성 SDI도 지금 4.7% 올라가고요. 41만 원. LG 에너지 솔루션도 3% 상승 중이고 SK이노베이션도 1.7%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 쪽도 좋아요. 애경케미칼, WCP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나인테크도 오름세고요. 그리고 ESS 쪽 좋아요. G2파워가 11% 급등합니다. 12,960원. 이렌텍도 10% 급등합니다. 11,780원. 그리고 한주 NCS도 7.4% 상승세고요. SK이터닉스도 2.3% 올라가고 그리고 유니테크노, 신성 ST 다 올라갑니다. 오늘 2차 전지 ESS 쪽 흐름 좋고 그 MLCC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도 움직임이 조금 나타납니다.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도 각각 3%에서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각각 366억 원, 256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은 648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4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2억 원, 1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4원 70전 상승한 1,444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좀 올라가고 오늘은 2차 전지 쪽 흐름 또 좋고 MLCC 좋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미국하고 조금은 영향을 받지만도 미국하고 방향이 같이 안 가는 것만 해도 이게 진짜 엄청난 차별한데요, 그죠? 그렇죠. 오르는 종목수하고 종목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오르는 쪽이 그래도 오른 많은가요? 종목하고요. 네. 지금 볼게요. 상승하는 종목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53개고 네. 하락하는 종목이 600개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582개, 하락하는 종목이 979개입니다.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봤을 때는 장 전체적으로 좋은 거는 아니네, 그죠? 그렇죠. 종목 하락 종목이 장세. 오히려 더 많다, 그런 그거네. 예, 그래요. 오늘도 오후까지는 한번 보긴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어제 5,930일 조금 저걸 갖다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밀리느냐는 좀 의미 있어요. 어제 머니쇼 플러스에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차트가 있는데 5,930, 40 근방이 어떻게 보면 6,000 가기 전에 최대 고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저항구가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증시에 그런 게 통하나 싶기도 한데 요즘은 좀 그런 게 보이긴 보였습니다. 아니 잡채 얘기 조금 더 해주세요. 마무리 아니 근데 지어야죠. 이게 잡채가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구 친구 생일집에 가면 잡채는 기본 아닙니까? 잔치집에는 네, 잡채는 기본인데 네. 우리 어릴 때 잡채하고 요즘 잡채 잘 드셔야 돼. 왜요? 진짜 좋은 데 가서 좀 비싸다 싶은 가격으로 드셔야지. 싼 거 잡다 그러면 저 바다 건너가고 이게 진짜 당면 같은 게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요즘은 잘 드셔요. 그래도 맛있긴 맛있어 인정. 네. 예. 근데 한국 정치가 왜 잡채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여러 의미가 있긴 한데 네. 잡채 먹으면 되게 맛있. 지금은 되게 우리 코스피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잡채가 완성돼서 맛있게 먹는 타이밍인데 예. 잡채. 그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먹는 건 편하지만 만들 때 그 손이 보통 가는 게 아니고 뭐 당면도 불려야 되고 뭐 거기다가 지단도 만들어야 되고 뭐 거기다 진짜 뭐 버섯도 찐이신데? 있고 당면에. 그리고 그냥 뭐 잡채예요. 당근도 있어야 되고 뭐 네. 되게 다양한 재료들을 넣는데 손이 사실 많이 가니까 네. 요즘에 많이들 이제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 먹겠지만 이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뭐 그 과정인 것 같아요. 20년간 너무 박스피에 갇혀가지고 별의별 사건들 다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고생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뭐 그 미국과는 완전 차별화되는 거죠.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말 박스피 너무 갇혀서 어려움 겪고 그러니까 숱한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거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잘 준비해 왔고 그리고 이게 또 잡채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처럼 제조업이 이렇게 다양한 국가가 없어요. 맞아요. 다 잘하는 게. 진짜 산업 포트폴리오는 예. 진짜 거의 뭐 진짜 예, 따라갈 예. 나라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보면 이게 잡채랑 이제 우리 코스피가 너무 좀 잘 맞는 거 아닐까. 이제 완성이 됐다 잡채가 저는. 아. 그래서 지금 맛있게 지금 다들 먹고 있는 타이밍 아닌가. 예.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표현. 국민학교 3학년 때 지금 자꾸 저 꼰대 같은 노인데 그러신데 꼰대 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저 국민학교 3학년 때 진짜 친구 생일집에 가서 잡채 맛있게 먹고 네. 엄청 그 체해가지고 아이고. 고생했던 기억인데 이게 좀 잘 체해요. 네. 맞아요. 잘 먹어야 되는 네. 그런 음식. 급하게 드신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급하게. 맞아. 뭐든지 급하면 체하는 거고. 네. 예.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뭔가 앞서서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약간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럼 이제 그렇다고 미증시에서 탈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6천을 바라보는 상황이고, 이제 코스닥도 뭐 지금 3천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6천까지 좀 왔기 때문에 뭐 한 6,500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6,500까지 500에서 상반기? 600, 네. 그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예. 그래도 이제 폭은 얼마 안 남았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여기 6천까지 근접한 상황에서 좀 덤빌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적극적으로 뭐 뭔가를 뭐 내 액션을 취하고 그럴 구간은 아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약간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뭐 2월 초 같은 그런 변동성이 뭔가 악재가 또 하나씩 나오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인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현금 늘리자,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꾸준히 뭐 주식을 저는 들고 가는 전략은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투자 타이밍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사실 뭐 지금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조방원도 있고 주도주들 되게 많이 있죠. 뭐 로봇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던 종목보다는 지금 못 오른 섹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죠. 오늘 또 배터리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순환매를 타는 것도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씩은 다 돌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래서 좀 괜찮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는 이제 건설업종. 네. 건설. 네, 건설업 정도. 사실 우리가 현대건설만 보면 많이 간 것 같지만 대표적인 국내 대표 건설사들은 이렇게 주가 오른 게 없거든요, 사실은. 시장에 비하면은 상당히 못 올랐는데, 올해 건설 경기도 괜찮을 것 같고. 건설 경기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택 경기도 좀 살아날 것 같고. 왜냐하면 정부가 서울을 잡지 지방을 잡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 지금 아파트값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착공이 너무 줄어가지고 착공을 늘려야 돼요, 이제는. 안 그러면 뭐 지방 아파트는 지금 워낙 지금 3년 동안 착공 자체가 완전히 줄어가지고 올해부터 공급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어요. 야, 종목 장사라더니만 이 건설 주택 시장도 이게 또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거야. 예, 그래서 왜냐면 서울만 지금 좋았죠, 사실은. 미분양 드글드글한 데도 많아요. 아니 대구가 반토막 났어요, 미분양이. 맞아요. 예, 대구는 지금 뭐, 급격히 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처럼 뭐 건설경기가 뜨겁다는 게 아니라 사실 건설주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하방이 단단한 거는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돈 아플 게 뭐가 있는 거죠, 사실. 건설주도.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현대차랑 비슷한 거죠. 현대차 하방 너무 좋았잖아요, 단단하고. 네. 근데 위가 열 수 있는 뭐가 없어서 못 간 거지. 예. 근데 건설주도 좀 착공은 늘어날 거로 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하는 게 부동산 값을 상승을 막는 거지 예. 아파트 짓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짓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공급 늘려야 잡으니까, 서울도. 예.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지방 쪽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살아나면서 건설사들이 이제 착공을 할 것 같고 이제 수도권은 너무 그동안 비쌌는데 네. 여기도 공급이 좀 잘 안 됐잖아요. 예. 가격을 여긴 좀 낮추기 위해서 어. 어쨌든 늘어갈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이제 GDP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여기 민주당이 하는 정책을 보면 네. 이 대출을 부동산으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빼지 말고 음. 저기 생산적 금융으로 바꿔라. 기업에 대출해줘라. 기업들 투자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공장 지으라는 거죠. 예,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은행들도 그런 대출 지원이 아마 기업들한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국의 그 기업들한테 이제 그런 돈들이 좀 들어간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 먹거리가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할 게 많아요. 이번에 국민성장펀드 1호가 신한우의 해상풍력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한 3조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 KB금융지주가 아마 금융 알선한 것 같은데 그런 돈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거 하는 게 거기 이제 하는 회사가 좀 현대건설이죠. 건설사들 먹거리가 되게 국내 쪽에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중소형 건설사도 네.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그래서 뭐 막연히 못 가서가 아니라 예. 그런 걸 본다면 올해 건설주도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로 음전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낙폭이 커지는 양상인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은 뭐 거래소 코스닥 할 것이 팔고 있고 저기 염 이사님,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서 이제 좀 밉상이 되고 있는데 요즘 또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주식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MLCC라는 단어를 갖다가 안 듣고 넘어간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한때 불닭 하다가 그거 듣다 아 그래 해서 사신 분들은 또 사면 싶어 물렸어요. 제 얘기는 MLCC가 지금 엄청나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 또 사막 컨덴서 이것도 보면은 이게 끼가 있는 종목이고 얘도 이거 정가가 있는데 2018년에 그 난리를 쳤다가 왠지도 모르게 또 완전히 다 꼬로박았다가 지금 또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저는 일단은 의심하고 봅니다. 이거 지금 MLCC 하는데 이거 지금 이 중에 약간 또 덩달아주들 있죠. 있죠. 곁다리들 내지는 무늬만 뭐 이런 거 있죠. 있겠죠. 예. 얘가 2018년에는 뭔 일이 있었길래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사마콘덴서는 네. 그러니까 MLCC인데 삼성전기는 되게 다변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데 다 넣는데 예. 핵심은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삼성전기는. 센터. 네. 제가 알기로는 사마콘덴서는 데이터 센터는 아니고 그렇죠. 거기는 극소수만 들어가는 거라서 예. 여기는 그 자동차, 전장 어, 이쪽에 어, 들어가요. 어. 그래서 옛날에 테슬라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테슬라 전기차. 그때 2018년에 MLCC. 올라갈 때 그거였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후에도 그런 이슈가 또 나올 네, 때마다 한 번씩 네. 급등했는데 네. 지금 MLCC 쪽에서 그래서 사마 콘덴서라는 기업을 보실 때는 자율주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근데 아직은 자율주행이 나온다고 해도 대수가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지금 사이버캡도 이제 양산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테슬라랑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 사이버캡이 어쨌든 이제 곧 양산 들어가니까 그 뉴스를 좀 반영해서 오르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몇 대가 들어갈지 양산한다고 해서 그게 뭐 진짜 뭐 몇백만 대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실적이 얼마나 예. 될지 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지금은. 근데 일단 시장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면 뭐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또 MLCC 대장주인 삼성전기가 저렇게 갔으니까 벌어졌잖아요. 이거 괜찮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매수 플레이가 좀 들어온 거 아닌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MLCC 핵심은 데이터 센터라고 봐요. 네, 여기가 진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사마 컨덴서가 뭐 나쁘다가 아니라 예. 주도주는 삼성전기거든요. 근데 삼성전기랑 같이 지금 데이터 센터 하는 거는 무라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나 이런 쪽은 구조적으로 계속 들고 가시면 좋겠지만 예. 네, 다른 쪽에서 MLCC가 오늘처럼 치고 간다면 이거는 저는 좀 단기 플레이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LS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두쫀쿠 열풍 사실상 마무리 국면. 이거 시사점이 뭐예요? 요새 진짜 식었더라고요. 인기가 팍 식어가지고 이제 검색 소장님 드실 때. 그래서 옛날에 뭐 줄 서서도 못 샀는데 네.
근데 그거 좀 너무 빨리 유행이 끝난대요. 이게 틱톡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틱톡 틱톡에 문화. 영상이 딱 뜨면 그거 하루에 이제 하루 조회수에 뭐 100만 건이 나오면 75만 건이 하루에 다 소비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옛날처럼 오래 안 간대요. 이런 그러니까 바이럴 되는 게 너무 짧게 끝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반짝 히트 상품 내는 기업들이 주가 좋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장수 상품이 계속 나와야 된대요. 확실해. 그러니까 APR에 이거 메디큐브 있잖아요. 예. 이건 되게 장수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냥 반짝 유행하다 많은 상품들이 있죠. 아. 그런 게 많아질 수가 있대요. 그런 건 좀 조심하자. 음흠. 이런 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